네, 걸크러쉬의 대명사 가수 제시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지난 9월 말 늦은 밤 압구정동에서 발생했는데요.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가수 제시에게 다가갑니다. 자신을 팬으로 소개하며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합니다. 제시가 거부한 뒤에도 재차 요구하자 갑자기 제시와 함께 있던 남성이 저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야? 이 A씨가 늦은 밤 압구정동을 지나다가 골목에서 평소 좋아하던 가수인 이 제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2차례 정도 이 사진 촬영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시가 정중하게 나름 거절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이 A씨가 물러나려고 한 순간 갑자기 제시 무리에 있던 남성 B씨가 갑작스럽게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시는 분명히 이제 사진 찍기 어렵다라고 거절을 했고 피해자 A씨도 수긍을 했는데 갑자기 폭력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방금 갑작스럽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갑자기였어요. 피해자 A씨를 더욱 당혹스럽게 한 것은 이 다음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이제 누가 한 명이 걸어왔어요. 뒤에서 얼굴을 때렸거든요, 그분이. 제시가 거리를 두고 말리는 사이 폭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맞은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시를 포함한 일행은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네, 이 폭행이 일어난 직후에 피해자 A씨가요, 바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 제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이 현장을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A씨가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좋아하는 가수의 일행으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했고 여기에 내가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이 일을 제보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 제씨를 둘러싼 이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폭행당한 저 제시의 팬, 저 남성 심지어 미성년자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피해자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가해 남성을 찾아 나섰는데 여기서 또 하나 분노가 치미는 게 인근의 한 술집에서 제시와 일행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 정도의 사건이 벌어진 거를 알고 있으면서 이 사태 수습이 아니라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서 또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 A씨의 말에 따르면 그 가해 남성은 그 자리에 없었고 제시와 일행들은 가해 남성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CCTV 화면을 볼 때는 B 씨는 분명히 제시 무리와 함께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게 자, 어떻게 이해되는 주장인가요? 일단 제시의 주장을 또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이 가해 남성 B씨와는 사건 당일에 처음 본 사이다,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제시 측에 따르면 이 B씨는 일단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다. 그리고 제시의 지인인 이 프로듀서와의 친분으로 사건 당일에 이 모임에 참석을 각자 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랑 잘 아는 프로듀서가 데려온 제시는 처음 본 지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지인이든 아니든 간에 함께 자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마무리까지 수습을 하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시가 이 사건이 보도된 다음 날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인과 모임을 갔던 중 제 팬이 사진을 요청했으나 늦은 밤인 관계로 2차례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처음 본 사람이 폭행을 행사했다. 소속사 차원에서 피해자 가족과 연락해 가해자를 찾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입장문에서 좀 제시가 실수한 부분이,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처음 본 사람이 이거는 마치 골목에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처음 봤다는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 회피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제시가 입장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어쨌든 폭행 가해자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찾았나요? 자, 우선 이 피해자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제시와 일행 등 4명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요. 이 내용을 본 다른 누리꾼이 제시를 범인 은닉 및 도피 혐의로 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시의 일행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제시 역시 지난 10월 16일 경찰에 출석해서 이 사건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취재진의 한 얘기는 이거였어요.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한다. 경찰에 있는 대로 다 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 자체도 논란이 됐습니다. 본인이 빨리 찾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지인의 지인이니까 빨리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듯이 했고 이것을 본 누리꾼들이 더욱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현재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가해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인데 이미 출국을 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B 씨의 실질적인 소환 조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현장에 있던 제시 일행에 관해서 새로운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이 피해자 A 씨 측이요. 현장에서 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걸음걸이나 몸동작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한이 갱단 같았다라면서 이 제 씨의 일행이 갱단 소속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심지어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이 가해 남성 B 씨가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계 미국인이다. 그리고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삼합회, 그러니까 정말로 범죄 조직 출신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돈 세탁이라던가 뭐 마약 유통이라던가 도박 사업 등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조직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쟁점이 이제 가해자 B 씨 외에도 또 한 명의 인물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건 현장 CCTV 화면 속에서 피해자 A 씨가 사진 요청을 했을 때 처음 A 씨를 막아섰던 인물 기억하시죠? 바로 이분이 제 씨의 앨범에 다수 참여한 프로듀서 K 씨인데 그랬어 난 누누나나 내가 어떤 것 같아 이 누리꾼들이 K 씨가 혹시 갱단이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그냥 현장에 있던 인물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이 프로듀서에게 이런 의혹이 번진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프로듀서 K 씨의 사진이 재조명되면서부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씨와 정말 친한 분이죠. 그런데 이 K 씨의 양팔을 자세히 보면은 K 그리고 OS라는 문신이 크게 새겨져 있어요. 이 KOS가 LA 한인갱단, 그러니까 코리안 아웃루스의 약자이고 이게 K가 갱단의 구성원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K 씨가 뭐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또 제시 측에서도 이 래퍼가 갱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본인도 갱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시에게 과거 유사한 폭행 사건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2013년에 취재했던 내용인데 제시가 그때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폭행으로 피소당했는데 결국 그분이 본인이 출국해야 된다고 하면서 취하하고 이 사안은 마무리됐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였어요. 그때도 똑같이 가해자는 출국한 상태다. 나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너무 유사하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었고 이번에는 CCTV라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시는 경찰 조사 후인 10월 23일 두 번째 입장문을 냈는데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이번에는 본인의 무대응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무대응에 대해서 후회하는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장에 있었고 그 CCTV 화면까지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시가 이 사건에서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가해 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